브레이크를 밟아서 도어를 닫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요, 제네시스 G90입니다. 제가 대략 1년여 전쯤에 이 3.5 터보 모델을 이미 사륜구동 모델을 리뷰한 적이 있는데요, 이 차는 엔진이 다릅니다. 그래서 23년형에서부터 이 기본 휠베이스 모델에도 추가가 된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추가된 3.5 터보 엔진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탔던 모델보다 마력은 35마력이 더 높은 415마력, 토크는 2kgm가 더 높아진 56kgm입니다. 그리고 구동계통은 똑같이 사륜구동 모델이고요, 이 차는요. 그리고 휠 타이어는 이 엔진에서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21인치의 휠 타이어를 꼽고 있습니다. 물론 20인치랑 앞뒤 타이어의 폭은 똑같습니다. 다만 편평비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는 기존의 엔진에 비해서 무게가 65kg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동일 스펙 기준으로요.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이제 사륜구동의 4인승 옵션 차량이어가지고 공차 중량이 2240kg입니다. 차의 휠 베이스는 3180mm로 여기에서 타기에는 상당히 좀 큽니다. 보통 제가 이제 와인딩 리뷰를 할 때는 에코 모드는 건너뛰는 편인데, 이 차에는 에코 모드를 포함해서 주행 모드가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에코 모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행 안정화 장치를 끄겠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모드는 컴포트랑 스포츠랑 쇼퍼가 있는데, 쇼퍼는 이 코스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사용하지 않고, 제가 처음에 에코와 컴포트 모드에서만 브레이크 모드도 똑같이 컴포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꿀 때는 브레이크 모드도 스포츠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에 가상 사운드 기능 있잖아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그거는 전부 강하게로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행 모드별로 달라지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지금 2월 중순이긴 한데 다행히도 외기 온도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12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도로는 좀 얼마 전에 탔을 때보다도 더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주의하면서 타겠습니다. 차의 무게가 2240kg에 달하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에코 모드부터 이제 타겠고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역시 에코 모드는 엔진이 본격적으로 힘을 낼 때까지 한 박자가 늦습니다. 근데 이제 1000에서 2000rpm 구간까지가 좀 답답함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3.5 터보 엔진에 비해서. 이 차는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이 차량에는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후륜 조향까지 있어가지고요, 비교적 좁은 코너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전 반경을 좀 좁히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차의 무게는 상당히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요 엔진에 그 뱅엘 올롭슨의 23개 스피커 옵션이 들어가면 ESEV라는 사운드 기능이 추가된다고 해요. 그래서 엔진 사운드 바이 엔진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따로 켜거나 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차가 무게에 비해서는요, 이 코너에서 그다지 이렇게 기울어짐이 아주 크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에코 모드라고 하더라도요, 낮은 RPM에서는 조금 슴슴한 그런 출력 특성을 보여주지만, 이제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엑셀을 깊게 밟으면 그때는 원래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듯 합니다. 지금 에코 모드에서 풀가속을 중인데요, 이 사륜구동이 앞바퀴로도 많이 구동력을 보내고는 있지만 그 비율은 뒷바퀴로가 더 큽니다.
제가 보통 와인딩 로드 리뷰할 때는 이 카메라는 안 쓰거든요. 근데 혹시나 좀 여러분이 운전석에서 직접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좀 카메라를 활용해 보고 있습니다. 결과물은 어떨지 좀 모르겠네요. 좀 엔진이 거렁거림이 있죠? 네. 그래도 이거 액티브 사운드를 이제 강하게로 해놓다 하더라도 차의 컨셉이 어떤 박력 있는 사운드를 요구하는 그런 종류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억제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에코 모드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이제 뒷바퀴의 조향 특성을 좀 어떤지는 직접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이 뒷바퀴가 이 조향이 시작되는 시점이 저 앞바퀴가 먼저 꺾이고 나서 그 이후부터 조금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상당히 잘 움직여주네요. 네. 그리고 앞뒤 타이어 폭이 20인치와 똑같다고 하더라도 편평비가 이제 작으니까, 그러니까 짧으니까 그게 또 이런 코너가 많은 데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 좋은 승차감을 내기에는 더 안 좋은 더 불리한 세팅이긴 한데도요. 네, 이제 브레이크가 ABS가 좀 들어오네요. 상당히 잘 움직여주는데요. 네. 이게 쇼퍼 드리븐 전용이라고 봐도 되는 차잖아요. 네. 좀 그런 차답지 않은 움직임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릭 슈퍼차저는 사실 이제 중간 RPM까지만 그 반응성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죠.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더 높은 RPM, 그러니까 중회전 이상에서는 실제로 얘가 그 용량이 커진 터보차저가 그 높은 출력을 낸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요까지가 에코 모드였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주행 모드를 컴포트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설정은 바꾸지 않겠습니다. 자, 컴포트. 네, 지금 밖에가 아주 춥진 않아서 차 멈추지 않고 출발하겠습니다. 아까 에코 모드 때는 없던, 네, 좀 이렇게 앞쪽에서, 네, 좀 더 깊은 그런 엔진 소리가 좀 추가됐거든요. 아까는 에코 모드 때는 없었는데. 지금 들리시죠? 네. 근데 이거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그 톤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아까 그 에코 모드까지는 그 액티브 사운드가 좀 내숭을 부렸던 거군요. 네. 얘는 앞뒤 타이어가, 특히 앞 타이어가 얇기 때문에 그 아무리 도움을 받아도 코너 진입 특성은 언더스티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수습을 어떻게 잘 하면서 라인을 잡아주느냐가 좀 관건인데요. 여태까지는, 네, 진입까지는 언더스티어였지만 그 이후의 과정은, 네, 운전자가 다루기 쉽게 그렇게 라인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조금만 천천히 통과할게요. 자, 가봅니다. 얘는 이제 아직까지 제네시스에서는 액티브 롤 제어 장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 서스펜션의 제어로 이 롤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좀 막아내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좁은 코너가 연속될 때에는, 네,
한없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아직까지는 이 시프트 패드를 한 번도 사용을 안 했거든요. 네. 일단 스포츠 모드가 됐을 때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구간처럼요, 이 하중이 여러 방향에서 힘을 받으면서 이동을 할 때 그때도 차가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브레이크는 이렇게 그 한계에 도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타이어가 네, 한계에 벌써 도달해버린 느낌입니다. 소리가 아까보다 시끄러워졌죠. 네. 아직까지는 하체 움직임은 계속 이 컴포트여가지고 네, 운전자에게도 그런 느낌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코너를 좀 격하게 많이 도는데도 차가 안락하다는 네, 그런 한결같은 느낌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차의 그 능동형 후륜 조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 와인딩 주행에서는 좀 아군처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존재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에코와 컴포트 모드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밖에 설치한 카메라의 배터리도 좀 봐야 되고 해가지고 또 좀 완전히 P 레인지에 넣어야지만 브레이크 모드를 스포츠로 바꿀 수 있어서 잠시 녹화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브레이크 모드만 스포츠로 먼저 바꾸겠습니다. 브레이크 모드 스포츠. 네, 사운드는 여전히 강하게 있고요. 주행 안정화 장치만 끄겠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야죠. 스포츠로 바꿨습니다. 아까 에코와 컴포트 모드에서는 움직임도 괜찮았고요. 그 대신에 차 안에 탄 사람은 마냥 편안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혹시 스포츠는 좀 어떤지, 그리고 이 차에 들어가 있다는 ES-EV 그 엔진 사운드를 추가해주는 그런 기능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스포츠 모드에 놓으니까요, 아까 컴포트 모드 때까지는 들리지 않던 종류의 소리가 나네요. 약간 오로롱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떤 거를 제가 좀 아이고 여기 물이 젖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대략적으로 지금 엔진 RPM을 보면요, 3000rpm 부근 정도에서 본격적으로 그 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도 다른 제네시스 모델에서의 이 스포츠 때 사운드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사운드의 톤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좀 오옹하는 그런 소리가 그 3000rpm 부근에서부터 좀 납니다. 얘는 그 코너에서 좀 그 횡지에 따라 가지고 그 안전벨트를 자동으로 당겨주는 기능이 지금 작동을 하는데요, 그래도 좀 그게 부드러운 편이네요. 네.
근데 또 그 3000 rpm을 지나가지고 또 막 5000, 6000까지 rpm이 갈 때에는 또 그 소리의 차별화가 좀 잘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엔진의 중간 회전 영역대에서 좀 그 소리를 더 덧입혀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코너 진입은 그냥 always understeer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RPM이 딱 그 3, 4천에서 머물러 있다가 회전수를 올려갈 때 그때 음향적으로 좀 기분이 좋네요. 자, 여기는 이제 눈은 없겠죠? 아직 있네요, 조금은. 네, 정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리가 좀 그렁그렁함이 네, 계속 좀 이 소리 전체에 걸쳐져 있어요. 네, 지금도 안전벨트가 확 당겨주는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탑승자로 하여금. 코너에서 타이어가 지금 스키름을 낼 때 네, 앞뒤 타이어가 다 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앞바퀴만 못살게 굴고 있는 중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차에 이런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요. 노면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고하지 않게 한 번씩 안 좋을 때 그때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은 그 자세를 바로 잡는 그 리액션 타임이 좋네요. 물론 부드러운 거는 기본이고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 3.5 터보보다 35마력이 더 높은데 이렇게 스포츠 주행을 계속 할 때는 차가 또 그만큼 무거워져서 그런지 그 차이가 이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후륜 조향이 저는 이제 조향을 끝내고 그러니까 코너 탈출하면서 조향을 푸는데 여전히 좀 그 조향이 된 채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뒷부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도 감았다가 이 정도 피면은 이제 차의 요의 그 변화가 좀 이래야 되는데 여전히 좀 말리는 것 같은 네. 그러니까 말린 거를 유지하려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야, 근데 이 급의 이 덩치에 네, 이 정도면 주행이 상당히 좋네요. 네. 지금같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향을 푸는데 여전히 좀 뒤는 말린 상태를 좀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그 뒷바퀴 조향의 그 작동이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륜이 조향됐다가 풀리는 것보다 한 박자씩 좀 늦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제 패들로 한번 저기 해볼까요? 아, 근데 차가 지치질 않네요. 네. 그리고 운전석에 앉은 저도 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G80에 그러니까 3.5 터보 페이스리프트를 사륜을 탔었는데 글쎄 빠르기는 영상을 비교해 봐야지 알겠지만 얘가 뭐 더 빠를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네 그 편안함의 수준은 얘가 훨씬 높네요. 네. 자, 다 왔네요. 자, 그러면은 좀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좀 전체적으로 차를 좀 식혀야겠죠. 저의 가슴도 식혀야겠지만요. 저에 대한 주행에 대한 총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얘한테 어울리지 않는 코스거든요, 이 코스가. 그리고 코너의 양도 그렇지만은 코너의 형태들이 좁은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좀 척척 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게. 그리고 그런 상태를 지속적으로 좀 길게 하는데에도 차의 전체적으로 어디에서도 좀 트러블이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무게고 하면은 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스포츠 모드에 놓고 스포츠 주행을 하더라도 상당히 편안하네요. 그리고 이 무게를 크기와 무게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혀 좀 부담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제네시스 G90 그러니까 스탠다드 휠베이스 모델의 그러니까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엔진 4륜구동의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잘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다.